네, 월가의사의 말말말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랑 저랑 오늘 넥타이가 약간 코드가 비슷해요. 오늘 커플룩 약간 제가 중간에서 블랙으로 약간 중화시켜주고 저희 짠 거 아닌데 뭔가 패션 센스 뭔가 이건 뭐야?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도 다 잘 통하는 우리 세 명인데 좋아요. 문민준 앵커 좋아요. 좀 머리 스타일 때문에 오늘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제가 웃음 파마가 터질까 봐. 많아가지고 일단은 네, 뭐 저 80년대 일본 폭주족 있잖아요. 네? 오렌지족 같은. 등에다가 막 큰 칼 차고 다니고 이런. 예. 우리나라는 물론 가스통을 달고 다녀서 2주 지나면 이었지만. 좀 머리가 길면 낫겠죠. 네. 이렇게 클로즈업 안 잡아주니까 고맙네요. 바로 잡아주네요. 네, 자, 한 첫 번째. 2주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네. 하는 네. 뭐든지 과한 거는 하나님만 못해. 너무 컬을 과하게 말아서. 예. 어쨌든 자, 첫 번째 인터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트랩 리포트 에디터 레리 맥도날드입니다. 연준 회의록, FOMC 의사록이죠. 예고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현 시장 기대치 금리 인상폭 줄 것이다. 다음 금리 인상 0.25%의 절반 정도 가능하다. 오늘 그 FOMC 마이뉴츠 나왔잖아요. 그 연준 의사록인데 이제 지난 벌써 이제 주말이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경제 회의에 참석해서 한 말 있잖아요. 네. 인내심, 그다음에 유연성.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게 파월 혼자만의 뜻은 아닌 것 같다는 이게 시장에 커져졌었는데 실제로 연준 의사록을 딱 오픈해놓고 보니까 진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고 이제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뭐 다음 금리 인상이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근데 아마 지금 요 유가나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3월은 힘들 것 같고요. as early as 6월인데 아니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시장 기대치는 올해 금리 인상이 없다 뭐 이런 건 너무 좀 오바고 네. 다음번 금리 인상을 하긴 하되 0.25%포인트가 아니라 절반 정도를 할 것 같다는 거에 지금 현재 시장 기대치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구간금리잖아요. 근데 이걸 또 폭을 0.125로 줄인다는 건 조금 너무 좀 근데 이런 과도하지 않나. 사례가 있어요? 금리를 꼭 0.25%포인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0.1%만 올린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0.125도 있긴 있는데 사실 연준은 금리 인상 자체가 그 어떤 자국 경제라기보다는 글로벌리 전체를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쿼터 0.25 그리고 25bp가 갖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 그 각국 금융기관 경제 수장들이 봤을 때 항상 25bp를 올렸을 때 어떤 정도 이렇게 뭔가 기준점이 되니까. 그렇죠. 계량화, 이 정량화 분석을 다 해놨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반을 줄인다고 하면은 분석치의 절반을 또 깎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약간 규모의 경제처럼 수치가 커지는 만큼 약간 절대값으로 이렇게 좀 2의 제곱처럼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반을 깎는다고 또 절반으로 보기에는 또 그렇고 한데 어쨌든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이 정도까지 많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은 시장과의 소통한 결과가 이건가요? 아니면 시장에 굴복한 결과가 이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솔직히. 처음부터 아예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12월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했다가 네. 갑자기 달력 넘어가니까 좀 우리 파월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갑자기 비둘기파적으로 사람이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시장이 떨어진 것과 좀 일치한 그 시점이라서 아무래도 매파적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조차도 매와 비둘기를 얘기하는데 뭐가 매고 비둘기인지 헷갈리는 상황까지 됐어요 진짜. 맞아요. 이제 매들기란 말이 입에 붙을 그러니까 것만 이제 같아요. 매둘기를 이제 개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연준 임원들도 그래서 그때 그냥 필요한 대로 한 마디씩 하는 그런 좀 식으로 올해 내내 뭐 하겠죠. 뭐. 단기적으로 좀 보긴 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주식 시장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망이 하나 나왔는데 제비보관 자산관리의 카렌 워드가 한 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도랠리 넘어 이렇게 표현하네요. 최면 랠리에 도달했다. 현재 시장 눈높이에 웬만한 성과 안 돼. 원샷 딜 기대보다는 연간 이슈로 대응해야.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지금 연준만 봐도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참 곱네요. 근데 약간 힐러리 클린턴의 젊은 시절하고도 좀 닮은 좀 것 같고 닮았어요, 이목구비. 네, 전형적인 어떤 백인 업타운 걸의 느낌이 이런 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교정기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신데요. 어렸을 때 만나시던 분이.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 집착을 수준으로 거의 드러냈는데 자, 최면 랠리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지난 금요일에 700
100포인트 이제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대단한 건데 그러고 났으면 하루 정도 숨고르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사거리를 내리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상승폭이 안 왔어요. 크지는 뭐 작지 않았어요, 사실은. 700포인트 랠리로 시작해가지고 다우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사거리를 왔는데 아직도 지치지는 않고 있고 오늘 반도체주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도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미중 무역 협상은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다 평화가 찾아왔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최면 랠리에 도달했다는 거고 이제는 아직까지 협상 타결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타결이 된다고 이제 결과가 발표됐을 때 웬만큼 이제 서로 양보 이거 가지고는 이제 월가가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 타결을 원하는 이유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다 이런 내부 정보도 있던데. 그렇죠. 네. 본인이 파월을 욕했던 게 증시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파월을 많이 욕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월을 자기가 어떻게 누르려고 했고 자르려고 했던 명분을 확보하려면 증시를 본인이 살려놔야 내가 정당하지 않냐. 명분이 확보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셧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이 혼란을 좀 잠재우려면 외부에서는 내가 성과를 내지 않았냐. 또 셧다운으로 인한 이제 GDP 하향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무역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미중 무역 협상에는 더욱 성의 있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원샷딜이라는 거는 무역 쪽 이슈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 번에 뭐 FTA나 뭐 아니면 뭐 저 나프타처럼 한 번에 관세 몇 퍼센트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탁 내놓는 그런 원샷 딜이 아니라 올해 내내 이거는 했다가 뭐 요거는 또 다시 하자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상존하는 이슈로 봐야 된다는 거지 한 방에 끝날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자기화네요 결국은. 그렇죠. 예. 자, 요거 좀 연장해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토카이 도쿄 리서치의 히라카와 쇼지 님입니다. 아시아 랠리, 미국 셧다운 상황, 트럼프 무역 협상에 필사적이다. 요거를 반영했다. 핵심 쟁점에는 미중 입장 차는 여전하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아시아 랠리는 미국 셧다운 상황에 어떤 트럼프를 자극하는 것이 됐다. 말씀드렸지만 4거래일 연속에 진짜 큰 폭의 랠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좀 솔직히 좀 우리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정도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말에 진짜 사놓을 걸. 뭘 팔아서라도 진짜 주식을 무조건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아시아 증시의 랠리도 결국은 성격은 뭐 오늘도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비관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증시가 오르는 것은 뭐 윷놀이를 했는데 모만 연속 5번 나오면 솔직히 이거 손모가지 짠네. 막 또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약간 인위적이면서도 조금 우스운 정도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또 트럼프가 이번 랠리에 땔감이 됐다. 그런데 어떤 핵심적인 쟁점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5G 장비 둘러싸고 누가 오리지널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는 미중의 입장 차는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좁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제 스마트폰 소송 걸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패권은 사실은 원천 기술에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처음 만든 게 이제 미국의 포드잖아요. 근데 이제 핸들은 동그랗게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이 왼쪽, 엑셀레이터 페달이 오른쪽 이런 것까지 만약에 다 그 특허로 밀어붙이면은 아니 그럼 핸들을 그럼 네모나게 만들면 불편한데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 헤드라이트는 왜 꼭 왼쪽 오른쪽에 사람 눈처럼 붙여놨느냐? 앞에 하나만 하면 안 되냐? 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나 뭐 특허권이나 뭐 아니면 5G 뭐 이런 거를 사실 미국에서 시비 걸려고 하면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 쟁점에는 입장차가 여전하고 또 해결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둘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살짝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존하는 이제 리스크. 이얼롱의 어떤 이슈로 가는 앞서 거죠. 말했던 예. 연간 단위의 리스크로 봐야 된다. 예, 앞에 카렌 워드 누나가 얘기했던 말과 좀 비슷하게 되겠네요. 자, 그걸 뭐 진지하게 그렇게 누나라고 하시니까 좀 인정을 해드리는 네. 비슷한 이야기가 뒤에 코멘트에 하나 더 나와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실링 앤코 게리 실링입니다. 무역 전쟁 현재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근로자 임금 인하 압박 역풍. 미국 포퓰리즘 열풍에 동참할 것. 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거는 맞다. 이렇게
이쪽에서는 미국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 좀 약간 얼치기 평론가들 보면 이제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 연구소에서 소장 자기 뭐 해서 이제 예. 혼자 나오는데 이분은 진짜 클래스가 다른 분이에요. 일단 뭐 월가에서 유명한 석학 중에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70년대 리세션 그리고 블랙 먼데이 이런 거를 이제 왜 그런지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언처럼 얘기한 게 뭐냐면은 무역 전쟁은 지금 누가 봐도 사실 트럼프가 좀 승기를 잡았잖아요.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근데 이렇게 해서 미국 생산이 많아지고 미국의 어떤 제조업을 부흥하려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2배로 뛰는데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알바를 쓰고 그다음에 인플로이먼트의 어떤 형태도 이제 풀리스트가 아닌 그 파타임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근로자 임금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당연히 생산 단가를 줄이려면은 그래서 임금을 저는 깎아야 지금까지 되는데. 공생관계였던 것 같아요. 미국과 당연하죠. 중국이 그러니까 싼 임금 그리고 싼 제품으로 미국의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주면서 미국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이런 관계였었는데 이 룰을 어찌 보면은 지금 깨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거를 솔직히 김민재 앵커가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파격은 다 이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의 이제 패권을 일부러 나눠주면서 조금 뭐 공생을 해왔던 걸 깨고 앞으로의 이제 독점적 지위를 이제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출혈이 없을 수가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미국으로 공장이 옮겨면 당연히 뛰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임금 인하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도 프랑스의 그 형광조끼 운동처럼 포퓰리즘이 한 번도 사실은 일어난 적이 없었을 텐데 아마 오바마 때 조금 그러다 말았는데 약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게 사회 과학적인 근데 분석을 내놨어요. 그렇게 되면 또 포퓰리즘 열풍 속에 트럼프가 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화살을 자기가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솔직히 좌파나 뭐 진보 쪽의 어떤 이제 친화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또 포퓰리즘이 트럼프를 더 밀어주자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건 모르는 네, 일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포퓰리즘 어원 자체가 사실 보면 그야말로 파퓰리스트의 어떤 이제 뭐 대세가 몰려가는 식의 이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엉뚱하게 트럼프한테 몰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뭐 다 오바마 때문이다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네요. 대신에 이제 예. 역풍이란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 게리 실링이 참 진짜 뼈 있는 말을. 뼈 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예. 네. 자, 그럼 달러 얘기 그리고 연준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은행의 신모형입니다. 최근 달러 연준과 함께 한풀 꺾였다. 미국 인플레 긴축 서두를 수준 아니다. 연준 마이웨이 잠시 멈추고 경청 중이다. 경청 중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저 중학교 때 네. 한문 선생님이 동창이 되게 아니라 닮았어요. 선생님. 네, 아, 한문 예. 선생님 되게 닮으셨는데 눈썹이 일단 없고 한자는 아마 잘하실 겁니다. 신모형이요? 네. 예. 심씨. 한문 선생님 얘기하는데 네. 한자는 잘하실 겁니다는 좀 너무 뻔한 얘기였나요? 네, 저 네. 통장 잔고음 기계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230. 자, 연준 마이웨이 잠시 멈추고 경청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마이웨이 잠시 멈춘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멈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일단 어떤 통화 정책에는 연속성과 기조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말한 대로 멈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아까 김민재 앵커가 시황에서 달러 인덱스 보셨지만 이게 연준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는 102까지 갔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95달러 선. 95달러 선. 심지어 지금 94달러까지 열려 있다. 하시라도 94까지는 깨질 수 있다. 이제 이런데 뭐 이거를 우리가 뭐까지 95달러에서 94달러로 내려면 1달러 뿐인데 그게 아니라 이 달러 인덱스는 그 주요 통화 6개의 바스켓에 대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상당히 좀 민감도가 큰 자산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은 0.6 정도였던 것 같은데 0.23만 돼도 이게 사실은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커서 예. 주식시장으로 보면 2%라고 봐도 된다라는 맞아요. 말까지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저런 상황이고 결국은 저렇게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유가도 같이 동반 강세로 갔다가 원래는 반대로 움직여야지 사실 맞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꺾이면서 유가도 회복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경제 분석가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 낮지 유가 낮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연준 장기 목표치인 2%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마이웨이를 가다가 뒤에 보니까 너무 많이 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실물 경제가 따라오기를 좀 기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혈압과 같아가지고 너무 높아도 고혈압이라 이게 위험하고 또 너무 낮아도 저혈압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양분을 섭취해도 어디로 새거나 이게 제대로 연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저기압, 저혈압 상태를 연준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막 혹독하게 운동시키고 막 체력 강화 이거보다는 조금 케어하는 쪽으로 간다. 이게 맞는 거죠. 예. 결국 그게 달러 인덱스에 달러 가치에 투영돼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요거 달러 인덱스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달러 인덱스 관련 코멘트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 군드라 신채권왕입니다. 시황에서도 한번 크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죠. 그랬었죠. 예. 네, 이럴 효과 화끈하지만 결국 냄비될 것. 글로벌 경기 코스피 추세 제일 정확하다. 달러 인덱스 현재는 95달러 선인데 94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네요. 구채권왕은 누군지 아시죠? 그 캠코 창립자 겸 맞아요. 네. 그분 이야기가 요즘 그분이 여러 번 이제 많이 틀려가지고 요즘 시장에서 조금 그러니까 역시 영향력이- 근데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네. 아니 늙은 세월이 그 사람 있으니까. 잘못도 아닌데 그러니까 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금융시장이란 그 영원한 왕이 없다 진짜. 예. 워런 버핏은 그런 면에서 진짜 완전 스테디 셀러로 대단한 사람이고 어쨌든 신채권왕이 요즘에 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이제 1월 효과 또 반대로 다른 얘기로 하면 음력 산타랠리 이게 화끈하죠 솔직히 아까 얘기한 대로 4거리를 연속 저 정도면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동전이 섰어요. 이게 한 3번 연속 나온 건데 이 정도가 화끈하지만 결국 냄비처럼 빨리 뜨거워진 만큼 빨리 식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블라인 캐피탈 그 PT 자료를 보면 글로벌 경기를 보려면 코스피 지수의 추세를 봐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저희 이거- 영향력 크네요. 뭐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뭐 관악을 보게 하나 이런 서울대 그 표 서울대 같은데 그거잖아요. 글로벌 경기를 알고 싶으면 코스피 추세를 봐라. 근데 아쉽게도 코스피의 추세는 꺾였어요 지금.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94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는 그렇게 글로벌 경기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추세가 약간은 이제 꺾여 있는 상황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고 이를 반영하는 달러 가치도 결국은 하시라도 여기서 추가 다운그레이디드가 가능한 국면이다 이 얘기였죠. 네. 예. 오늘 연준부터 무역 이슈 그리고 달러와 증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예. 네, 월가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